마감딜입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9월 약세장주의보 2차 전지주 공포에 살아라고 잡아봤습니다.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3분기에 들어섰고 9월장이 시작이 되는데 키워드가 9월 약세장주의보예요. 약세장을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9월 달 우리가 평균치를 계산을 해보면 9월, 10월 가장 이제 시장 코스피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인 달이 이제 9월, 10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 달은 오히려 더 급락세를 보였던 달이 9월, 10월이기 때문에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뭐 매년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9월 달 들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일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 버텀업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률 면으로는 오히려 이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룰 또 바닥권에서의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을 잘 구성을 했을 경우는 그렇게 뭐 사실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포트폴리오가 구성됐다라고 보실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뭐 일단 대신에 뭐 체크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든가 거래대금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 코스피 밸류업 지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진짜 계속 안 붙어요. 그리고 또 환율도 사실 계속해서 안정이 될 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거래대금 쪽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지수가 오르려면 실시간으로 막 사고팔고가 되면서 시세가 오르고 그래야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건데 거래대금이 왜 이렇게 안 붙을까요?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왜냐하면 블랙 먼데이죠. 네, 먼데이를 한번 겪고 나서 사실 자금의 이동 경로가 뭐 다른 이제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일부 유입이 됐을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로서의 이탈 가능성도 사실 존재하는 상황이고 평균 들어서 이제 7월에 거래대금이 한 12조 코스피 기준으로 한 12조 정도 됐다면 최근 들어서 10조 안팎으로서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뭐 코스닥이 더 거래대금이 우위를 보일 정도로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 PC 발표는 뭐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9월 6일 날 있을 이제 그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5월 달부터 7월까지 4%대 4.1%, 4.3%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굉장히 크고 이런 이 증가세, 실업률 증가세가 가속화가 된다면은 시장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만한 또 비컷의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업률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게 야금야금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꾸 신경을 쓰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초에 생각을 해보면 올해 우리 코스피 3천 갈 거다 했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9월에도 사실 박스권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지수를 딱 가둬놓고 또 사고팔고 하면서 참 답답한 장에 대한 예상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이고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3분기에 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업체들이 그래도 분전을 해주면 분전은 아니지만 저점에서의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에서 인베스트데이도 나오면서 뭐 대형주 뭐 기아차와 현대차 우선주들 뭐 일부분이지만 반등권을 대형주에서 좀 이끌어줬었고요. 일단 증권사들 이제 우리가 코스피 밴드 9월에 밴드를 발표한 증권사가 한 축소해서 한 3곳 정도 되는데 2,600에서 2,550을 좀 저점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월 5일이었죠. 블랙 먼데이 저점을 2,386포인트 이후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한 10거래일이 2,700선까지 빠르게 사실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 국내 지수가 뭐 퍼가 한 9%,
9배죠. 네. 9배 언더까지 가면 이렇게 좀 저가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배리어선을 2,500선에서 2,600선 사이로 어느 정도는 지지력이 좀 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블랙먼데이 이슈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9월 달에도 이러한 여파들이 이런 트리거가 뭐 나오지 않으리란 보험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은 좀 들고 가면서 일단 이 이벤트들을 좀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일단 바닥권을 더 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올릴 만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는 걸 막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IT에서 자금을 빼서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사실 업황에 대해서는 뭐 좋아진다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오늘 버텨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저기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부각된 것이 바이오주하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양강구도로서 시장을 좀 이끌어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CDMO 시장의 이제 성장 가속도 그리고 신약 FDA 승인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성장의 랠리 CDMO 같은 경우는 매년 10%뭐 우리가 이 CDMO 시장 전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을 조금씩 우리가 힌트를 주면서 네. 이끌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일라이릴리가 지금 약간 인하도 좀 발표를 하면서 다시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줬다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중국발 리스크로 이제 한정 짓기에는 국내 이 배터리 업체들도 언제 어디서 이런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의 이동이 좀 더 도와줬었다. 왜냐하면 네. 반도체에서 사실 이러한 그 수급적인 이탈이 오히려 선순환 과정에서 그동안이 많이 숨고르기를 쉬었던 2차 전지 쪽으로 무게감 있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한번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선순환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 순서를 한번 정해놓고 싶어 2차 전지에서도 셀이냐 소재냐 장비냐.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BMS 관련돼서의 그 관련된 장비 업체들, 제어 장비 업체들의 제일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업체들이 반등을 조금 더해줬다면 네. 사실 조금 소외받았던 쪽은 우리가 그 소재 업종, 양극재 업종은 오히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공급 과잉이 셀업체뿐만이 아니고 4대 소재, 뭐 메탈, 정제 걸쳐서 지속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캐즘 일시적 둔화가 이제 캐즘인데 캐즘이 아니다는 소리도 있어요. 장기적인 업황 둔화다, 네, 트렌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공급망 내에서 이제 재고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메탈 가격은 바닥권을 올해 내내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소폭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주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걸 보면 IT에서 수급이 나와서 좀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지수가 박스권 안에 있는 거라면 이 수급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급의 힘이 좀 약해지거나 짧게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 아까 제가 이제 양극재가 조금은 부진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이제 셀, 뭐 장비 업체에서 소식들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북미 보조금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안 수가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보조금 관련돼서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뭐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LG 엔솔이 약 이제 8곳, SK온이 6곳,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3곳 정도 있는데 삼성 SDI가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GM하고 북미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는 소식. 이런 캐즘 상황에서 네. 그건 뭐냐면 기존의 다른 이제 우리가 SK온이라든가 LG 엔솔은
이제 업황이 성숙기에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도달할 때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공급 과잉 이슈로 오히려 더 이제 보조금은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구조 상황이 됐다면 삼성 SDI는 그런 증설 상황에서 오히려 긴축을 좀 펼치면서 이번에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가 합작법인 설립을 하면서 공장 증설을 이제 계속 병행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스마트한 구조로서 저는 삼성 SDI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도 2차 전지를 네.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략주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좀 반등을 좀 줬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SDI의 뭐 ESS 사업의 하반기의 성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종목별 차별화와 그다음에 그 섹터별은 아니고 카테고리별 그러니까 셀이냐 뭐 소재냐 장비 다뤘을 때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전고체 우리 황화리튬 계면 저항이 일단 적은 네. 이런 그 전고체를 활용한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좀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현대차의 뭐 전고체 배터리의 수직 계열화 발표도 뭐 일정 부분 좀 네.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봤을 때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50억 달성을 하면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아니 황화리튬을 생산해서 이제 양산하는 아직 뭐 준비 중인데 실적 면을 봤을 때는 반도체 이제 그 소재 쪽으로 매출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 동력도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 숫자도 나오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그 선별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무리 없이 2차 전지도 개별주의 그 수급 아래서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시간적 여유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이 수급이 업황이 풀려서 붙는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의 서는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최근에가 아니죠. 몇 년 전에 막 2차 전지가 막 붐을 일으킬 때 IT 업체들이 2차 전지 같이 한다라면서 그렇게 매출처를 두 가지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실적도 어쨌든 나오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 포트에 2차 전지를 아픈 손가락으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걸까요? 일단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그 방법이 좀 다르다, 그죠? 네. 그래서 상처가 크면은 네. 뭐 단기간에 치료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이제 비중이 실려 있는지 제일 그게 사실은 그쵸, 관건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뭐 옥석 가리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은 뭐 셀 장비 업체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업황이 우리가 전기차의 이 생태계의 트렌드가 뭐 쉽게 하이브리드의 이런 장기적인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전기차에서의 전환 과정은 충분히 이제 하이브리드가 만족시켜줬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화제성이라든가 가격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는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교체 수요가 활발히 진행이 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저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1인인데 자동차 교체도 거의 한 2년마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기차를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네. 요번 화재 때문에 저는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뭐 오래 살고 싶은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겁니다. 단기 반등을 주었지만 시세의 연속성은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저는 한중 엔시스, 뭐 YM텍, 캐리 최근 들어서 뭐 한중 엔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카테고리로 많이 포함이 됐지만 국내 최초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 관련돼서 반등을 줬고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보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YM텍 배터리 제어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원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주가가 한 차례 이런 테마성으로 반등을 줬다가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좀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강력한 모멘텀인 것처럼 네. 사실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베스트데이를 통해서 EV 관련된 우리가 뭐 사실 하이브리드 쪽을 포커스를 좀 맞추겠지만 그쵸.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죠. 작년 기준으로 30만 대. 근데 2030년까지 거의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뭐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 양산을 좀 늘리겠다고 한 것을 보면은 저는 하이브리드에 국한된 거 아니고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합산 비중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이제 화제성 이슈만 좀 잡는다면 가격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최근에 다운이 많이 됐거든요. 뭐 테슬라 가격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전고체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전고체도 사실 가격 면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만 나중에 기술력이 좀 개발이 되고 수율도 잡고 하면 예상보다 가격대가 좀 더 다운이 될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상입니다, 사실. 예, 예. 그렇죠. 예, 아직은 예상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약으로서 미국도 해리스 당선 시에 2030년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저는 주가에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다면 탑픽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전극 공정의 탑픽으로서 PNT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보니까 순이익이 이번 2분기에도 3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1억 원 예상치보다는 소폭 이제 둔화됐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상으로 올해 예상 포워드로 보니까 한 8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기차 가운데서 이제 부품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싼 그리고 우리가 국산화 MS 우리가 이 건조 공정이죠. 그래서 뭐 사실 에너지 절약 비용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요소도 있는 PNT에 대해서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기간 조정도 좀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주가에서는 65,000원, 손절가 5만 원 라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